하산할 때 조심해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레임덕이 온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간절한 바람이 국민의힘도 아니군요. 불만은 있었겠죠. 근데 뭔지 얘기 안 하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입니다. 관계자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사실상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임제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억지 부리고 하산 준비나 하시지요.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보도가 나간 이후에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이 발언 감정가 매겨 주시죠. 9,500원. 97만 원. 오늘은 아주 딱 떨어지게 또 써주셨군요. 차이가 꽤 나고요. 네. 의미 부여 한번 가볼까요? 9,500원 남산 케이블카 대인 1회 왕복 표값입니다. 하산하시지요. 하산할 때 다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등산에 굉장히 전문가고요. 네. 직원들과 함께 등산으로 소통하기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일단 하산의 위험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더욱 안전하게 대인 9,500원짜리 표를 준비해서 케이블카 타고 안전하게 하산하실 거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털어본 것들 다 합쳐보면 뭐 예를 들면 따님이 한국에 사니 외국에 사니 손주가 무슨 병원을 먼저 들어갔니 나중에 들어갔니 직원들과 관련돼서도 뭔가 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겨우 찾아내는 게 직권남용으로 해서 정책을 전화해서 윽박질러서 했는지 설득해서 했는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정권이 갖고 있었던 그런 구조적인 레임덕이나 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직원 하나가 사표를 쓰는 문제로 레임덕이 온다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 국민의힘의 간절한 바람이 국민의힘도 아니군요. 예. 무소속이시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큰일을 하실 홍준표 의원의 바람이기 때문에 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이준석 위원. 저랑 뭐 컨셉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등산하니까 딱 생각났던 게 등산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했고 더 재밌게 했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YS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 고지지율, 진짜 여론조사에 91%가 찍혔습니다. 그런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1년 앞두고 결국에는 경제 실정이라는 게 겹쳐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을 이제 가졌던 정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뭐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보기 싫으시다 하더라도 하산할 때 조심해라 정도는 꼭 홍준표 대표의 말이 아니라 97년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경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해석, 분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박범계 장관이랑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 관련해서 조율하는 중에 인사가 발표가 났다. 그래서 수석이 화가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딘가 발언 소스가 있었을 것이다. 언론이 소스가? 그런 보도를 일관되게 하기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자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기 힘들어요, 기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석이라고 하면은 참모입니다, 무조건. 그렇다면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윗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구조예요. 장관 같으면은 여기서 깨져도 저기 가서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수석은 내가 모시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장 찍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 2014년 때 비슷한 게 있었어요. 김영환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우병우 민정비서관과의 갈등을 관계 속에서 내가 역할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려놓으셨거든요.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참모라는 사람이 100을 얘기했을 때 뭐 20만 받아들였다 해가 참모가 화나진 않아요. 그래 뭐 그 결정권자가 80 정도 결정하고 내 말 10% 20%만 더 나 행복해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이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다 할 정도였으면은 올린 거 다 속된 말로 이제 거절당했다. 아니면은 올리지도 않았는데 내 의사와 관계없이 통과되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청와대에서 이 사람에 대해 평가하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게 없는지 짚어봐야 된다 봅니다. 뭐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기사들 지금 보면 특히 이제 일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도한 기자들이 대부분 청와대 출입이 아니라 법조 출입이에요. 관계자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사실상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발언인지 정확히 짚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원소스를 취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더라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신현수 수석이 실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태다. 그리고 저는 2017년에 캠프에서 같이 일을 해봤던 사람인데 굉장히 진중하고 무거운 사람이라서 지금 나와 있는 뭐 인사 관련된 불만, 갈등 이런 것과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보고
지금 뭐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정확히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고 지금 나온 얘기 예, 예. 자체가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 정권에서 사실 정권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분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불만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사의를 표시한 건 맞으니까 불만이 있었겠죠. 근데 예. 뭔지 얘기 안 하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입니다. 모시는 분에는 예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여권의 관계자들이 보면은 살살 뭐 참모가 이래도 되느냐부터 긁기 시작하고 예. 있거든요. 이거 빵 터지면은 사실 예의고 뭐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다뤄야 문재인 됩니다. 대통령이 예의 있는 분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냥 믿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보면은 근데 지금- 긁으면 폭발합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이제 기사들이 네. 무슨 익명의 관계자, 어디 뭐 여권 관계자, 법조계 뭐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사가 다 달라요. 분석하는 게.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출처, 이 관계자들은 보통 누구예요? 이게 신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직접 밝히는 건 어쨌든 아직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시는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토로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저도 이제 보는 거는 그 중간에 뭐 의도를 와전이나 아니면 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어쨌든 청와대가 이것에 배치되는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게 지금은 정설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뭐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건 검찰이고요. 그러니까 관계자라는 건 대부분 현재 검찰 인사거나 검사장으로 나가서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 걸 취재를 했다는 것이 기자들의 바이라인을 보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제가 소소하게만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우리 이준석 최고는 익명 취재원이 됐을 때 네. 뭐라고 나가니까 보통 이제 고위 관계자 뭐 그게 있습니다. 그게 유력 인사. 나름 기자들도 원칙이 있는 게 네. 최고위원 하고 있을 때는 당핵관, 당시 당 핵심 관계자. 당핵식 관계자. 아, 그리고 핵심 관계자예요? 과거에 했던 그랬고 청와대도 수석급 이상이면은 청핵관, 청와대 핵심 관계자. 지금은 전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긴 한데 그건 너무 지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Stay